네, 그러면 현대대수학 마지막 쪽지시험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쪽지시험 해설을 지금 따로 진행한 게 내용이 조금 어려우셨을 거라 판단이 되는데 이 문제도 난이도 있는 걸 넣어서 이 문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더 가져보고 싶어서, 그리고 이 설명드린 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쪽지 시험은 따로 이렇게 해설을 뽑았어요. 네,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네,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문제 네 문제 출제했는데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죠. 1번 문제는 가우시안이랑 유한체를 연결지어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드리고 싶은 설명이 좀 있어가지고 문제를 구성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처음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이 GI의 잉여환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요거에 대한 걸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려 보고 싶은데, GI는 우리가 프린시플 아이디얼 PID인 걸 알고 있죠. PID가 되는 걸 프린시플 아이디얼 도메인. 그래서 한 원소로 생성되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인데 여기서 잉여환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거, 동치즈들의 원소를 세는 거를 이제 한번 고려를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하나 소개를 해보자면 A 더하기 BI가 1 플러스 2i 정도가 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1 플러스 2i로 생성된 게 뭐냐, 이걸 한번 고려해보고 싶은데 그림을 살짝 여기다 그려볼게요. XY 평면이 이렇게 C 복수 평면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라티스 포인트를 찍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수들을 이렇게 찍게 되는 건데 네, 그림이 펜이라서 이제 잘 안 그려지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수 포인트들을 찍는데 이제 그걸 라티스 포인트라고 해요. 격자점이라고 해요. 여기서 1 플러스 2i로 생성된 아이디얼의 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1 플러스 2i.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집합의 정의상 1 플러스 2i에 a 플러스 bi만큼 이 곱한 애들의 모임이 되죠. a, b는 물론 정수가 되고. 근데 요 집합 형태를 원소 형태를 이제 고려를 해보면 원래는 이렇게 습관상 우리가 분류를 할 때 1을 a 플러스 bi, 뭐 2i 이렇게 a 플러스 bi 이렇게 분배하는 느낌으로 습관적으로 아마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지 말고 a를 1 플러스 2i에 정수배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죠. 이렇게. 그 다음에 b도 분배했다고 생각하면 b에 i가 들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i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a, b는 정수들이니까 1 플러스 2i와 마이너스 2 플러스 i 요거를 정수배해서 더한 거랑 같아져요. 그러면 1 플러스 2i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색깔을 좀 바꿔서 한번 해보죠. 1 플러스 2i는 여기가 이제 리얼 파트고 얘가 이미지 파트니까 리얼 파트로 1만큼 가고 이미지 파트로 2만큼 간 거니까 여기 포인트를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될 거고, 두 번째로 마이너스 2 플러스 i, 이것도 한번 다른 색으로 한번 칠해보죠. 마이너스 2니까 음수가 찍혀야 되겠네요. 이렇게 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정도로 그러면 좀만 더 확장시켜 보자면 마이너스 2 플러스 i니까 이렇게 찍히겠죠. 그럼 얘네들의 정수배를 해서 서메이션을 한 것들의 모임이 요 아이디얼이 돼요. 1 플러스 2i가. 근데 우리가 잉여환이라는 걸 결국 고려할 때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0 플러스
1 플러스 i나 아니면 1 플러스 2i에다가 1 플러스 2i를 더한 거나 어차피 같은 거로 볼 수밖에 없죠. 같은 걸로 보는 거니까 결국 여기 있는 포인트나 1 플러스 2i만큼 더한 거 1 플러스 2i면 여기가 되겠죠. 이만큼 더한 거는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예 그냥 우리가 벡터처럼 그림을 딱 확장시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4개의 포인트를 찍으면 요 포인트 0,0이죠. 0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1 플러스 2i, 그 다음에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4개의 포인트는 결국 다 같은 포인트를 찍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를 평행이동, 이 사각형을 평행이동 시켜서 이쪽에 생겼다 하더라도 결국 그 평행이동한 똑같은 포인트는 이제 같은 포인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동시류들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잉여환의 원소의 개수를 셀 때 이 포인트들을 하나만 세는 걸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다른 데는 갈 필요도 없이 이 사각형에서만 세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원소들을 찾겠다라고 하면 이 포인트들이 아닌 포인트, 겹칠 수 없는 포인트, 평행 이동해서 만들 수 없는 포인트, 요 포인트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계에도 그런 포인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없으니까 결국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5가지 포인트가 우리가 찾고 싶은 결과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GI를 이렇게 1 플러스 2i로 잘라서 만든 이 집합을 결국 고려하게 되면 집합은 1 플러스 2i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i죠. i 더하기 1 플러스 2i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 플러스 1 플러스 2i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 포인트 2i 플러스 1 플러스 2i 그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 요 포인트 이게 마이너스 1 플러스 2i 플러스 1 플러스 2i 이렇게 해서 요 5가지 포인트가 결국 이 잉여환의 원소의 개수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 5개가 도구적으로 어떻게 구하냐면 방법적으로 어떻게 구하냐면 이건 이제 원소를 구체적으로 찾을 때는 이렇게 찾는 거고 이 GI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노름이 있죠. 노름이라고 하는 거는 켤레수를 곱해서 만드는 거죠. 이 노름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해주면 5라는 결과가 지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 플러스 4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 원소의 개수랑 동일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GI를 1 플러스 2i로 자른 요 아이디를 원소의 개수랑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개수를 구할 때는 이 노름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소를 구체적으로 찾는 방법, 이게 이제 원소 찾는 방법인 거고, 그 다음에 요게 개수 찾는 방법이에요. 원소의 개수. 그래서 이런 이제 방법적인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논리를 적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거 이제 쑥 다 지워버리고 한번 해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흰색 펜으로 가서 여기서는 가우시안안에 7로 생성된 잉여환에 대한 단원군의
순환군이 되는지를 판별해보고 순환군이라면 생성원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논리는 뭐가 있냐면 일단 7이 기하계일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죠. 얘가 기하 원소가 돼야 어떤 논리를 펼쳐볼 수 있냐면 이 기하 원소로 생성된 아이디얼은 결국 극대 아이디얼이 될 거고 극대 아이디얼이 된다라고 하면 저 GI를 7로 생성된 아이디얼로 자른 거는 유한체 형태, 어떤 필드 형태를 이룰 테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는 형태로 이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번은 기하인지를 판별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이 7을 알파와 베타의 곱 형태를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기하성을 체크하는 거는 노름을 가지고 항상 체크하라고 했으니까 노름 7을 결국 고려하면 노름 7은 7과 7의 켤레니까 49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노름은 곱셈정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쪼개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노름 알파와 노름 베타의 곱 형태로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해볼 건데 어떤 가정을 할 거냐면 한쪽이 노름이 7이 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왜냐면 이 알파가 노름이 1이 나오면 가역원이기 때문에 한쪽이라도 1이 나와버리면 이 기하의 의미를 가져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7, 7로 쪼개지는 게 유일하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7이 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죠. 7, 7에 49니까. 그러면 적당한 알파가 x 플러스 i, y 형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노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xy가 존재할 수 있을까를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불가할 것 같은 게 뭐냐면 뿔마 1이 돼도 문제가 되죠. 뿔마 1이 되면 1인데 6을 제곱해서 나오는 정수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뿔마 2도 마찬가지로 4니까 3이 나오는 원소가 있어야 돼서 안 된다. 그 다음에 3 이상부터는 어차피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항상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수 두 개의 제곱의 합으로 7을 만들 수 없어서 모순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결국 노름 알파가 1이거나 혹은 노름 베타가 1이 나오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가정하는 게 낫겠네요. 노름 베타가 7이 되는 경우. 이거는 그리고로 해도 똑같은 얘기가 흘러가는 명제 상황이네요. 근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도 7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7이 되면 어차피 나머지도 7이 되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알파가 가역원이거나 혹은 베타가 가역원이라는 걸 보장한 거니까 기하학 원소에 대한 데피니션을 만족한 거죠. 그래서 결국 7이 기하학이다 라는 걸 보장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해 볼 만한 문제는 기하학이 됐으니까 이 GI가 뭐가 바로 되는 걸 알 수 있냐면 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필드가 되는 거예요. 네, 이유를 제시해 보면 7로 생성된 아이디얼이 극대 아이디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보장해 줄 수 있겠죠. 그다음 필드가 됐는데 이 필드가 어떠한 필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는 요 GI를 7로 자른 인경환의 원소의 개수를 세보면 요게 노름 7이랑 같다는 걸 알고 있고 이 노름 7은 7의 제곱 형태인 49가 되는 상태였죠.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7의 제곱인 필드니까 유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잠깐만 해보면 이 GI를 7로 자른 요 인경화는 뭐라 동일이 되냐면 갈라필드 7의 제곱과 동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7의 제곱의 윗수를 갖는 갈라필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고려해 볼 만한 거는 이 필드를 그냥 F라고 해버릴게요. F의 단원군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유한체에서 단원군의 정보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순환군이 된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논리를 펼쳐보고 싶은데, 순환군은 비가역원들이 지금 0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48짜리 군과 동일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G48짜리 군과. 그러면 생성원의 개수. 생성원 개수는 결국 G48의 생성원의 개수랑 동일해지는 상황이니까 결국 B48이야 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생성원의 개수가 구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해 볼 만한 거는 G를 7로 짜는 게 매장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자연스럽죠. 왜 그러냐면 G를 7로 짜는 거는 뭐랑 동형이냐면 G7과 동형이고, 얘는 바로 매장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갈라프레이드 7의 제곱에. 왜 그러냐면 소체 개념 때문에 그렇죠. 소체. G7이 표수가 7이 되는 모든 필드의 소체이기 때문에 매장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결국 G를 7로 자른 거가 GI를 7로 생성된 걸로 자른 거 매장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1번 문제 풀이 상황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가우시안 아이디얼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다뤄드리고 싶었는데 수업 시간에는 다룰 수가 없어서 이 연습해보라고 이렇게 문제로 제시를 하면서 내용을 소개한 거니까 꼭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은 프라임 아이디얼이랑 유한체 두 가지 조건에 관한 문제로 출제를 했어요. 근데 뭐 어렵지 않게 이제 고려를 할 수 있는 게, 소아이디얼의 개수를 지금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 소아이디얼의 셋은 극대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극대들을 죄다 다 찾게 되면 그게 이제 소아이디얼의 일부가 될 거고, 그 외에 소아이디얼만 되는 애들을 찾아서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제 고려해보고 싶은 거는 극대 아이디얼부터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고려하면 좋겠는데, 원소의 개수가 잉여한의 원소의 개수가 50개 이하다라는 말이 있네요. 근데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고려하기를 소 아이디얼로 자르면 얘가 정역인데 50개 이하니까 유한 정역이 돼버린다는 걸 알 수 있죠. 유한 정역. 유한 정역은 체죠. 네, 그러니까 결국 요 상황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같은 건 아니지만 요 가 조건에 의해서 극대 아이디어를 찾는 거나 소 아이디어를 찾는 게 동일하겠구나 라는 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차피 체랑 정역이랑 유한이어서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상황을 인지는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원군의 위수가 5개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조건들을 잘 버무려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아이디얼 형태를 고려해보고 싶은데, 일단 I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얼 형태.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지만 이렇게 아이디얼이 그 환 두 개로 붙여져 있을 때는 얘네들을 한쪽을 전체를 주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극대나 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쪽을 다 주기 위해서 G7X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0으로 자른 거 이렇게 해놓으면 G5 잘랐을 때 이제 G5가 만들어지니까 필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R을 I로 자르면 동형이 되게 G5가 아마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원래 G5가 지금 5 하나만 있기 때문에 전체 아니면 0밖에 고려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필드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i를 한번 생각해 보죠. 두 번째 i는 여기를 이제 잘라야 되는데 여기 이제 전체를 주는 거죠. 지호를. 그럼 이제 P에 대한 조건을 주자면 얘는 기약당식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R을 I로 자른 게 결국 뭐랑 동형이 될 수밖에 없냐면 O 부분, GO 부분은 날라갈 테니까 G7X를 이 P로 생성된 PX로 생성된 아이디어로 자르는 상황이 될 테니까 결국 이 기약당식을 가지고 잘라줘야지 얘가 체나 뭐가 되겠죠. 정역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기약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조건을 보니까 일단 P가 기약이 돼야 된다는 거고 가번 조건에 의해서 원소의 개수가 50개 이하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P에 대한 디그리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의 디그리가 n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n은 7의 제곱, 7의 n승이 되는 거니까 이게 50 이하가 되려면 그러면 n에 대한 조건은 2개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n이 될 수 있는 조건은 1, 2 정도밖에 안 되겠죠. 0으로 되면 이제 상수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나번 조건도 있어요. 나번 조건은 단원군의 일수가 5개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n이 1인 경우를 고려하게 되면 p가 1차식이 되는 거죠. 1차식이 되는 거면 G7X를 1차식으로 자른 거. 이거는 뭐랑 같을 수밖에 없냐면 1차식이니까 거기는 근이 어차피 G7에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G7가 그냥 동일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단원군의 위수를 생각해보면 5개 이상이 되는 게 맞으니까 이 n이 1인 경우는 괜찮을 것 같고 n이 2인 경우를 한번 고려를 해보면 G7X를 PX로 자른 거는 2차 기약으로 자르는 상황이니까 원소의 개수가 49가 되는 거고 이걸 개수는 49인 건 아니까 이게 이제 갈라페드랑 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단원군의 위수는 당연히 48개가 될 테니까 나번 조건에서도 유배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1번은 안 되겠네요. 나번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1번은 오히려 안 되는 상황이고 나번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이제 두 조건 다 모두 다 성립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결국 i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건데 i는 결국 기약당식의 개수를 세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기약당식의 개수를 세서 생성된 아이디어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기약당식이 몇 개냐가 결국 몇 개의 아이디어이 그 조건을 만족하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차 기약당식 개수와 2차 기약당식의 개수를 세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정확하게는 기약당식 개수가 아니라 모닉 기약당식 개수를 세야 되겠죠. 네, 여기서는 1차 모닉 기약은 개수는 다 이런 형태잖아요. X-A 형태인데 A에 들어갈 수 있는 게 7개가 되는 거니까 요거의 개수가 7개인 거는 잘 알고 있어서 첫 번째에서 이게 7개를 만들 수 있어요. 아이디어를. 이제 두 번째는 2차 모닉 기약 당시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좀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유한체라고 하는 거는 항상 x, p의 n승 여기서는 이제 7의 제곱자리 알로하필드니까 마이너스 x에 대한 분해체로서 고려를 하는 거고 정확하게 여기에 x의 7의 제곱 마이너스 x가 0이 되게 하는 모든 근들이 갈로아필드 7의 제곱자리 원소로 1대1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했던 게 이게 1차 모니 기약 당식의 곱에다가 2차 모니 기약 당식의 곱을 취해서 x의 7의 제곱 마이너스 x 형태를 만들었던 거고, 실제로 이게 이제 7개가 되는데, 이거는 1차씩 7개니까 차수 비교로 해보면 7의 제곱에서 7을 빼고 여기는 n개라고 하면 m개라고 하면 2m차를 가져가는 거니까 결국 2분의 7의 제곱 마이너스 7이 m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개수가 결국 뭐의 개수가 되는 거냐면 2차 모닉 기약 당식의 개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로 생성된 아이디얼은 서로 다른 기약 당식으로 생성됐으니까 결국 서로 다른 형태인 거고, 우리가 원하고 싶은 i의 개수는 이 둘의 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건 이제 유한치에 대한 정보랑 프라임 아이디얼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에 아이디얼 연계에 지어서 이제 문제를 쭈루루루 다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산보다도 이론들이 여러 개가 중첩돼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 정도를 좀 연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수 세는 거,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얼로 잘라서 인형 만드는 것들, 그 다음에 디그리 뭐 비교해 보는 것들, 그 다음에 유한 정역이 체가되는 이 상황을 가지고 극대와 소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들, 이런 거는 같이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문제에 대한 소개도 여기까지 진행하면 될 것 같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예요. 네, 이번에는 문제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문제가 두 가지를 붙여서 구성을 했는데, 원래 이제 출제하고 싶은 부분이 뒷부분이고, 앞부분은 아이젠스타인, 일반화된 아이젠스타인 판정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이랑 2번을 나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1번은 Q상에서의 기약성을 체크하는 문제 사항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P테스트 같은 것도 사용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아이젠스타인도 쓰고 싶은데 사용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1이다 보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일반화된 아이젠스타인 판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를 해보니까 A2가 지금 6이죠. 그러니까 개수들의 AN이라고 표현하면 A2가 6이고 이 6은 3이 나오는 상황인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1도 6인데 3이 나누고, 그 다음에 A0도 6인데 3이 나누고 있죠. 그 다음에 3의 제곱은 9기 때문에 9는 6을 나누지 못해요. 그러니까 A0를 나누지 못하는 거죠. 이런 조건 상에서 원래 아이젠스타인 판정은 이제 전체를 다 나누는 거죠. 처음 최고차수의 개수를 제외하고 이제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거는 x 3승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사용할 수가 없고, 여기서 일반화된 아이젠스타인 판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적용되는 상태라면 어떻게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냐면, 최고창의 개수가 원래 이제 4고, 그 다음에 A2까지 나눠준 상태니까 일반화된 아이젠스타인 판정에 의해서 적당한 PX 기약 방식이죠.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때는 디그리가 3 이상이 되는 그런 PX의 존재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일반화된 아이젠스타인 판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PX가 4가 되면 FX랑 PX랑 동반한 거겠죠. 차수 같으니까. 이걸 표현을 안 해요.
px와 fx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보이고 싶은 거는 4차가 된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보자. 가정 px에 대한 디그리가 3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일단 4가 되고 싶은 거니까 3을 가정해서 모순을 일으키겠다라는 거죠. 근데 px가 3이면 fx는 결국 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유리수상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리수상에 x가 존재해서 fx가 0이 되게 하는 이러한 이제 근의 존재성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근의 후보자들 생각해보면 모닉이다 보니까 6에 약수에 뿔마가 붙은 것들이 다 근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중에 근이 있으면 걔가 이제 근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근이 없으면 아예 근이 없는 상태가 보장된다라는 거죠. 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일단 양수를 넣으면 0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양수 부분은 죄다 0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양수 부분이 0이 아닌 이유는, 모든 항이 지금 다 양수의 더하기 형태를 이루어줬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음수 형태에 대해서도 사실 읽기가 힘들 것 같은 게, 마이너스 1을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2부터 생각해보면 4승이랑 3승의 비교를 하면 거듭적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이 4승이 클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2,6x제곱이랑 6x의 비교를 했을 때도 제곱의 값이 절대값을 씌우는 게 훨씬 클 수밖에 없으니까 다 0이 안 된다는 걸 보장해 줄 수 있죠. 근데 유일하게 될 수 있는 게 지금 마이너스 1일 때인데, 마이너스 1일 때도 안 되는 게, 대입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소거가 되고 소거가 되지만 6은 남으니까 0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는 모순이죠. 해가 이 상에서만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어떤 상황이 보장될 수밖에 없냐면 fx랑 px랑 동반한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px랑 fx랑 동반원인데 얘가 기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3에서는 불가했기 때문에 4가 됐던 상황에서 이 fx가 기약인 걸 바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결국 Q상에서 기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된 아이젠스타인 판정 다시 한번 써보시라고 문제를 구성을 해봤고, 이제 뒷부분에 대한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죠. 다 지우고 한번 풀어볼게요. GPU에서 fx의 모든 근을 포함하는 최소의 채를 k라고 하자. 그래서 fx에 대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한근 알파라고 하면 다음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k는 분해체가 되는 거죠. fx에 대한 분해체. 어디 위해서냐면 GPU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 분해체는 다항식을 꼭 고정할 필요가 없죠. 지금 보면 이 fx에다가 x-1이라는 걸 곱해주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될 수밖에 없냐면 x의 5승-1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x가 1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데, fx의 근에 fx의 근이 아닌 형태에서, 그러니까 요거의 분해체가 지금 k로 동일하게 볼 수도 있겠죠. 좀 말이 잘 꼬였는데, 어차피 1이라고 하는 녀석은 GP 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포함되는 근이어서 원소여서 fx에 대한 분해체나 x의 5승-1에 대한 분해체나 동일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저 같으면 x의 5승-1에 대한 분해체로 보고 싶을 것 같은 게, 얘가 0이 되는 의미로 x를 바라보게 되면 결국 x의 5승 1이 되는 그런 원소로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원군의 구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올 테니까
저 같으면 x의 5승-1에 대한 분해체로 이 상황을 바꿔서 풀겠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걸 쏙 지우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문제를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한번 고려하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지우고 가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이제 전환을 했고, 한근의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1이 아니면서 그 다음에 알파의 5승을 취한 거는 1이 나오게 하는 그런 원소로서 고려할 수 있겠죠. 근데 이 fx가 일단 기하학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하학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얘가 쪼개지냐 안 쪼개지냐 이런 거 한번 잘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확실히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건 이 fx에 1을 넣어보면 5가 되고, 마드 5에 대해서 마드 p는 1과 합동이 아니기 때문에 GP상에서는 얘는 0이 아니라는 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알파의 5승 1이라는 걸 이제 고려해보면 알파의 윗수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단원군의 원소로서 알파를 고려하면 이 알파의 윗수는 5번 쳤을 때 항동원이 나왔었기 때문에 5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 또는 5가 되는 상태로 이렇게 고려를 해볼 수 있죠. 근데 1이 되면, 그러니까 윗수가 1이 돼버리면 1이 돼버리는 거죠. 알파가 1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불가한 거고, 그러면 알파의 윗수는 5가 돼야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기하성을 체크할까,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건을 좀 정확하게 한번 보죠. 마드 5에 대해서 P가 뿔말과 합동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얘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 얘기는 마이너스 1도 될 수 없으니까 P-1이 5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얘기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K라는 필드가 GP에 있는 이제 필드니까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데, GP상에서 일단 근이 생길 수 있을까를 고려해보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GP 스타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냐면 P-1개가 돼요. 근데 모든 군의 윗수 모든 원소의 윗수는 군의 윗수의 약수배수 관계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알파가 GP의 원소였다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상황은 알파의 윗수가 P-1의 약수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알파의 윗수가 5가 되기 때문에 모순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논리를 고려해보면 알파는 결국 GP의 원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파라고 하는 거는 1차 기약 당식의 근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fx는 결국 1차 인수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써보면 fx는 1차 인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1차 인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약성을 바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상황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냐면 2차, 2차로 쪼개지는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fx의 형태를 생각해 보면 fx는 1차들의 곱 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고 아니면 2차가 있는 형태로도 표현될 수 있어요.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이렇게만 그냥 표현을 할게요. 2차 인수가 없냐 있냐 뭐 이런 거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에 2차 인수가 없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보장을 하게 되면 결국 알파는 저 fx에 대한 근인데 저 fx가 4차 계약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파를 그냥 임의로 뽑은 거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 K라는 필드가 뭔지 알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이 같은 논리로 만약에 펼쳐 보자면 2차 인수가 있다 가정을 해보죠. 2차 기하 인수가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네, 그러면 결국 이 알파는 어디에 원소가 될 수밖에 없냐면 갈로아 필드 P의 제곱자리 9의 원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라그랑지 정리를 생각해보면 결국 P제곱에서 하나를 뺀 거에 약수로서 알파의 위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얘가 지금 5가 되는 거죠. 근데 이 P-1이라고 하는 거는 P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P-1가 P 플러스 1에 대한 곱 형태로 표현돼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는 P는 마드 5에 대해서 뿔마일과 합통이 될 수 없으니까 둘 다 인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가 될 수 없는 걸로 나라고 있으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알파를 임의로 뽑았는데 그게 2차 계약 인수가 되는 그 근으로서 볼 수 있을까를 고려해 보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를 결국 펼쳐보면 2차 계약 인수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알파의 근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알파는 F의 근인데 F가 기약인 거죠. 4차 기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는 결국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GP상에서 기약성을 체크하는 일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체에 대한 구조를 이용해서 기약성을 체크하는 그런 문제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GP상에서의 기약이라는 걸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기약이 되면 뭘 보장해 줄 수 있냐면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죠. 저기서 지금 오토피즘 K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것처럼 이 오토피즘 K라고 하는 거는 뭐와 동일하다라고 하면 소체를 구성하는 고정하는 거는 어차피 항상 보장되기 때문에 GP를 고정하는 갈로아군이랑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기 있는 시그마들을 죄다 꺼내서 알파를 태워보낸 다음에 서메이션을 취하죠.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가 돼요? 모든 켤레근들에 대한 서메이션으로 간다는 거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죠.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 fx의 모든 근들의 합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맞불마 맞불이니까 이게 좀 마이너스 1과 같아진다는 걸 바로 알아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는 여기까지 소개하는 걸로 하고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난이도가 더 올라갔어요. 여기도 앞에는 적당히 조건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그 15년도 문제 상황 그 P테스트 사용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적용해 보시라고 그냥 넣은 거고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건 F가 기약이다 Q에서 기약이다 라는 걸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이 부분은 공부해 보셨을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도록 하고 두 번째는 K가 fx에 대한 부대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이 갈라군은 가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보를 잠깐만 그려보면 K라는 필드가 있고 Q라는 필드가 이렇게 있고 중간에 이렇게 T라는 필드를 넣고 있어요. 중간체가 지금 T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갈로아 대응을 이제 고려해보면 Q에서의 갈로아군이 있고 갈 K 오버 T가 있고 그 다음에 ID가 이렇게 있겠죠. 이게 이제 세 가지 계보를 그려놓을 수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T의 중간체의 개수 요 T의 개수가 12개 이하래요. 12개 이하. 정확하게는 K랑 Q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진 부분이면서 Q가 아닌 거는 10개 이하가 되는 거겠죠.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 상황을 주고 있네요. 근데 그때 여기서 이제 고려 해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갈라군 K 오버 Q 요게 갈라군 E 오버 G7을 매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판별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일단 이 갈라군 K 오버 Q가 어떤 형태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한번 고려를 해보고 싶은데 확실한 거는 지금 디그리 fx랑 디그리 fp랑 같은 게 결국 차수가 2020으로 같아지는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떤 게 이제 고려가 되냐면 여기가 일단 2020을 바로 가져가고 싶은데 2020을 바로 가져갈 수가 없겠죠. 왜냐면 분해체이기 때문에 단순학대체가 보장되어 있거나 막 이럴 때는 이제 가지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분해체 상황에서는 이제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리를 어떻게 이제 펼쳐봐야 되냐면 가한군 두 번째 조건에 있는 저 가한군을 가지고 단순학대체로 밀어넣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그 차원이 2020이 된다는 걸 이제 고려하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어디서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었냐면 2018년도에 기출문제 상황에서 출제됐었던 걸 이제 보통 이제 소개를 많이 하니까 소개한 걸로 문제를 다시 구성을 한 거예요.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18년도 지금 기출 풀이 상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어쨌든 2번 조건 갈로아군이 가한군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요 Q에서 K에 대한 차원을 뭐 2020으로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일단 고려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보통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냐면 Q가 있고 이 중간체 중에 이렇게 단순학대체 형태가 이렇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얘가 유한체고 분해체가 이제 고려되면 분리가능이 보장되기 때문에 원시원소 정리에서 K도 한 원소로 표현해 줄 수 있을 텐데 엄밀하게 이제 막 정리를 쓰면서 가면 엄밀하지 않게 막 정리를 막 쓰면서 가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알파에 대한 조건을 Q에서 뽑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K상에서 알파를 일단 뽑도록 할 거고 우리가 고려하고 싶은 건 Q알파랑 K랑 같다는 걸 보장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가정을 먼저 해보길 Q알파랑 K랑 완전히 다른 상황을 가정해보죠. 그러면 이 Q알파는 K의 서브필드인데 진 서브필드가 되는 거죠. 같은 녀석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친구가 가완군이라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Q알파가 이렇게 있으면 갈로아 군의 관계가 서로 부분군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건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갈라군이 가완군이다 보니까 얘가 정규 부분군이 보장돼요. 얘가 이제 가완이니까. 가완군의 모든 부분군은 정규 부분군이니까 이렇게 가완군에 의해서 정규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그 얘기는 결국 갈라대 응정리 쓰면 어떻게 돼요? 갈 때. 그러니까 여기에 정규성을 주게 되면 여기에 정규성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 t가 지금 q알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정규학대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Q에서 이제 정규학대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정규학대체는 유한이 붙었을 때 분해체랑 필충 조건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알파가 어디에 근이 될 수밖에 없냐면 fx에 대한 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표현을 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면 요거 q알파를 알파를 fx에 대한 근, 기약 당식의 근으로 이제 고려를 했었으면 이렇게 fx로 생성된 아이들로 자른 거랑 같아진다는 걸 우리가 이제 채널 시간에 공부를 했잖아요. 이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qx가 정규라는 거는 애초에 유한이 깔려 있기 때문에 fx에 대한 분해체로 볼 수 있죠. fx의 분해 q에서. 근데 이 분해체가 k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분해체의 요율성에 의해서 완전히 k랑 같아진 상황이어서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q알파랑 k랑 완전히 같구나 라고 하는 논리를 펼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 K까지 Q에 대한 찬이 2020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0이 된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고 싶은 거는 중간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 가한군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끊어내야 될 것 같은데 갈라군이 가완군이면 뭐 GN들 형태로 이제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2020이라는 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5로 나누면 404 그러니까 101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약수의 개수가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12가 되네요. 그럼 약수의 개수가 12인데 중간체의 개수가 12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그 중간체 개수는 정확하게는 12개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순환군이 됐을 때 부분군의 개수가 제일 적어져요. 그럼 갈라된 정리를 써보면 거기 대응되는 그 중간체의 개수도 동일하게 나오는 상황이니까 제일 적었을 때가 12개가 돼야 되는데 얘는 많아야 12개를 갖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순환군으로서 12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이 논리를 결국 고려해보면 이 갈루학원을 고려했을 때 이 갈루학원이 G 2020 더하기 군과 동형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갈루학원에 대한 K 오버 Q에 대한 그 상태를 만들었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뭘 해보고 싶은 거냐면 이 뒷부분 G7에서 2의 갈루학원을 찾아낸 다음에 매장되는지만 확인해 보면 이제 문제 풀이 상황이 이제 끝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문제를 이어서 풀어볼게요. 일단 여기서는 갈 K 오버 Q가 결국 G2와 G2020이랑 동일된다라는 걸 우리가 보인 거고 이제 두 번째 조건에 대한 걸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두 번째 조건은 GX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요 GX의 분해체를 2라고 할 때 GX의 근을 모두 구하고 다음이 성립함을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형식상 복잡하게 쓴 것 같고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게 마드 7로 잘랐을 때가 G7 상황이니까 어차피 이 부분이 없네요. 14니까
그래서 요거는 x의 3승에 마이너스 20, 30이네요. 30이니까 28을 생각해보면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마드 P상에서. 마드 7상에서. 7, 이렇게. 그러면, 결국 X의 3승이 2가 되게 하는 그런 X들의 형태가, 저 2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근이 G7에 있냐 아니면 그 위에 있는 거냐 뭐 이걸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2라는 필드가 이렇게 있고 G7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요게 이제 얘랑 같은지 아니면 얘 중간에 있는 애들인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능성은 얘가 될 수 있는 게 정확하게 G7이 될 수도 있고 어차피 지금 많아봐야 3차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거니까 2차가 될 수도 있죠. 약수배수 관계 아니니까 지금은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일 큰 값, 제일 형태가 이제 커지면 원소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래봐야 이제 7의 3승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상태니까 x의 3승이 2가 되게 하는 근이 7에 있을지 7의 제곱이 있을지 7의 세제곱이 있을지 이제 그거를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어차피 얘가 3번 곱해서 2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니까 G7 스타에서 일단 원소를 한번 고려해보죠. 네, G7 스타는 한번 계산해보시면 알겠지만 원시근이 3이 있어요. 노나 떼어보시면 사실 알겠죠. 그래서 이 x를 3의 t승 정도로 이렇게 한번 써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3의 3t가 2와 합동이 되는 건데 2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시면 339여서 마드 7에 대해서 3의 제곱과 합동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논리는 3t와 2가 마드 6에 대해서 합동이 된다 라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3으로도 나눠주면 3으로 나눈 거니까 이거 3의 제곱으로 봐야죠. 3이고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t를 마주 6상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3도 있고 5도 있겠죠. 왜냐면 지금 3t 플러스 2t 플러스 3 형태 2t 플러스 3 형태다 보니까 0 넣으면 3이고 1 넣으면 5가 되는 거니까 t의 형태는 3, 5 형태로 잡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까지 이제 고려가 될 것 같냐면 이 gx의 형태가 어차피 2가 만들어지는 애가 3이랑 5가 있으니까 x-3이 있고 x-5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게 뭐 x 플러스 죄송합니다. 3에 3승 있고 3에 5승이 있어야 되겠죠. 3에 5승이 그 다음에 플러스 A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A라는 근만 하나 더 찾아주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 더 찾아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중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gx는 어차피 요게 이제 gx로 보는 거니까 3x의 제곱이고 gx를 보면 gx하고 3x제곱에 그러니까 미분한 게 지금 3x제곱이 되는 거죠. gcd를 생각해보면 1이 나온 상황으로 얘를 볼 수 있겠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x의 3승-2라고 하는 게 0을 집어넣으면 0이 안 나오기 때문에 x라는 인수가 없을 거고 x라는 인수가 없다라는 거는 결국 그 분리당식, 그러니까 중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정수라에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이제 근을 찾는 작업들을 해요. 네, 근을 찾는데 근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찾아지는 게 맞는데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문제가 좀 에러가 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이 이제 근이 될 수 있을지 한번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여기 이제 근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x가 이제 3의 3승일 때 여기 이제 값을 마드 7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7이다 보니까 27은 마드 7에 대해서는 6가 합동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가 합동이 된다는 거예요. x의 3승을 취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의 3승이고 마이너스 1의 3승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이제 근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x의 3승이 2가 나오게 하는 게 솔루션인데 마이너스 1이 나와버렸으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요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애초에 우리가 x를 3의 t승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근이 존재하지 않는데 근이 존재한다 가정을 하니까 가정의 모순이어서 원소들이 찾아지긴 찾아진 거예요. 왜냐면 가정의 모순이면 항상 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제 솔루션을 찾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논리를 한번 적용해 보면 이 3의 5승을 고려해 볼까요? 3의 5승. 요거는 3의 5승이니까 3의 3승이랑 3의 제곱의 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3의 3승이 지금 마이너스 1이었고 그 다음에 얘가 9니까 얘는 마이너스 2로 볼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2로 보면 x의 3승은 마이너스 2의 3승으로 볼 수 있을 거고 7에 대해서 네, 그러면 마이너스 2의 3승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니까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1이 나와 버렸으니까 이 솔루션이 지금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형태로 문제를 푸는 거는 근이 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던 거고 실제로 근이 있다 가정을 했을 때 걔네들이 솔루션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차식의 인수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결국 이 G7의 원소로서 근을 볼 수 없다라는 게 밝혀진 거고 그다음에 이 갈라필드 7의 제곱에 대해서도 존재할 수 없겠죠. 만약에 7의 제곱으로 있으려면 1차 인수와 2차 인수의 곱 형태로 표현되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1차 인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원소가 될 수도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건 이 갈라필드 7의 3승의 원소로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7의 3승 근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형태에서 결국 이 GX는 기하당식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중근이 하나도 없는 기하당식 형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거는 이 근에 대한 표현 자체는 힘들 것 같고 하나의 근을 이제 알파 정도로 놓으면 프로베니우스 함수를 가지고 하나의 근이 알파라고 하면 프로베니우스 함수를 태운 게 결국 켈레근으로 가는 거니까 갈로아건의 원소가 되는 거니까 3승 그 다음에 한 번 더 태우면 이제 9승 이렇게 가겠죠. 얘네들이 이제 켈레근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갈로아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 갈로아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프로베니우스 함수에 의해서 생성돼요. 프로베니우스 함수 여기는 이제 7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이게 7위에서니까 7의 제곱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윗수를 생각해보면 G7위에서 얘가 이제 3차만큼 올라가는 형태였던 거죠. 이게 이제 갈라필드니까 3차만큼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결국 얘는 G3랑 동형이 되는 거고
좀 다음을 성립함을 보이쇼라고 제가 문제를 잘못 추치를 했는데, 다음이 성립한지 판별해 보세요를 얘기하려다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내버렸어요. 네, 그래서 결국 G3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약성 같은 걸 체크할 때 P테스트 상황을 결국 고려하면 P테스트 상황으로 GP로 끌고 가고 GP상에서의 기약성은 결국 유한체의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연계 과정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들의 문제 상황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쪽지 시험에 대한 소개를 해봤고, 아마 지금 이제 들으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제 매년 진행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고 있긴 한데, 그리고 제 수업을 많이 들었던 분들은 그렇게 어렵게 느끼진 않았을 텐데, 사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했던 것들, 그러니까 뭐 유한체 구조, P테스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있잖아요. 연계되는 그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연계 짓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종강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